잉글랜드의 군주가 된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후계자 생산을 위한 결혼 문제에 직면했으나 뛰어난 정치 외교 수완을 보이며 이 모든 난관을 피해갔고 평생에 걸쳐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했는데요. 위대한 여왕의 사랑을 받은 그 남자는 과연 누구이며 여왕의 평생의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평생 결혼하지 않는 엘리자베스이지만 단 한 번 그녀를 약혼은 물론 결혼 직전까지 이르게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막내 아들이자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앙리 3세 그리고 여왕 마고의 아끼던 막내 동생 앙주 및 알랑송 공작 프랑스와였습니다. 이미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46세를 넘긴 상태에서 청혼을 위해 찾아온 자신보다 22살 어린 프랑스와를 만난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아들뻘인 이 젊은이를 매우 귀여워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네덜란드의 국가 원수로 초빙된 프랑스와가 반대 세력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자 자신의 평판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여왕은 즉시 그와 파혼했고 그렇게 다스릴 나라와 결혼할 상대까지 모두 잃은 프랑스와는 절망 속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결혼과는 다소 인연이 없던 엘리자베스였으나 단 한 명의 귀족만은 일생 동안 곁에 두며 총애했고 그는 사실상 여왕의 평생의 애인이었으니 그는 바로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였습니다. 헨리 7세 때의 악명 높은 징세관으로서 헨리 8세에 의해 처형당한 에드먼드 더들리의 손자이자 에드워드 6세 때의 섭정으로서 제인 그레이의 옥립을 시도하다 처형당한 존 더들리의 장남, 즉 명문가의 자제였던 로버트 더들리는 엘리자베스와는 동갑내기 사이로서 그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친구였는데요. 부친의 제인 그레이를 이용한 왕위 찬탈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동생 길포드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로버트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 가족들의 처형을 지켜보는 속에 그나마 가장 관계가 적었던 본인만은 홀로 석방되었고 은신하며 엘리자베스와 연락을 취하던 중 그녀가 즉위하면서 그 인연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왕이 공주이던 시절 형부가 된 필리페 2세가 그녀를 가리켜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와 결혼하지 않으면 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왕이 되어서도 로버트를 극도로 총애했던 엘리자베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방을 찾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를 자신의 곁에 있게 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었는데요. 이렇듯 여왕이 로버트를 분명 사랑했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들의 사랑이 결혼으로서 결실을 맺기에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선 왕의 배우자는 동등한 외국의 군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명문 귀족임에도 여왕보다 신분이 낮았던 로버트는 그 한계를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가 지닌 최대의 오점은 바로 그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존 더들리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버트가 왕의 총애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했던 탓에 엘리자베스의 충신들, 친가들조차도 그를 경계하고 멸시했으니 여왕이 더들리경과 결혼하는 것은 제발로 왕관을 내던지는 짓이라 여겨질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미 로버트가 홀몸이 아닌 기혼자였고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던 차 부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가 여왕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6세 치세인 1550년 로버트는 지방 귀족의 딸인 에이미 롭사트와 결혼했고 머지않아 남편과 여왕의 관계를 알게 된 에이미는 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격양된 그녀는 심지어 아버지 스펜서 롭사트 준 남작에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준 남작은 손수 부하들을 동원하여 딸의 곁을 지키게 했으나 그의 모든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갔으니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진 에이미가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사를 통해 로버트가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무관함이 증명되긴 했으나 장인 준 남작은 딸이 분명 로버트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절규했고 사람들 역시 로버트가 에이미를 청부살인했을 합리적 가능성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그의 배경과 여러 행적으로 인해 이미 적이 무척 많았던 만큼 이들은 틈만 나면 이 사건을 들어 로버트를 공격했고 이 당시 그를 감싸준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내연 상대인 엘리자베스 역시 의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 급기야 전 유럽에 로버트와 엘리자베스가 서로 모의하여 에이미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여왕이 그와 결혼한다면 마치 그 소문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형국이었고, 이것은 잉글랜드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로버트에 대한 마음을 사실상 접게 된 엘리자베스는 1564년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1세에게 그녀의 결혼 상대로서 로버트 더들리를 추천했고, 이것은 곧 자신의 연인인 그를 통해 스코틀랜드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내비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신하와 결혼하라는 엘리자베스의 제안을 메리가 사실상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접지 않은 로버트는 아내 에이미의 사후 12년 뒤에야 결국 재혼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에 관하여 엘리자베스와의 교감은 부족했던 것인지 여왕은 로버트의 결혼에 대해 분노하며 그를 궁정에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신교국인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속에 로버트를 그리워한 여왕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 용서하는 한편 6천 네덜란드 파견군의 사령관으로 임명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로버트가 현지에서 네덜란드인들을 거만하게 대한 탓에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면서 끝내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158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영국 함대의 부사령관에 임명되어 전쟁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나던 중 급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당시 55세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고, 그가 죽기 전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괴로움을 달랬는데요.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는 분명 인품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지 능력이 뛰어난 인물 또한 아니었으나 힘든 시절 여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친구이자 연인이었으며 평생 여왕에게 헌신하며 변함없는 충성을 바친 인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1세의 생애를 말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꼬리표처럼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던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즉위와 함께 여왕은 결혼 문제를 넘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종교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신구교 세력이 치열하게 각자의 주장을 하며 대립하는 속에 개인적인 목적 혹은 신념만으로 이들을 분열 혹은 분열을 방조했던 부친과 누이와 달리 이들을 통합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위를 이뤄내기 위한 대국적 결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그녀의 치세는 물론 향후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이 대국적 결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폭군의 사생아로 자라나 끝없는 시련 속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